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파혼을 하게 된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듯이 처음부터 모든 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을 테고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당연한 과정이고 결혼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합리하다 여겨진 부분들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거고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양보만을 강요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결국에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솔직히 헤어지자 선언을 하고 며칠 동안은 제가 내린 결정이 올바른 것인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걸 단지 양보라는 이름으로 참고 결혼을 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라는 확신이 서네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할 뿐입니다. 저와 결혼을 하기로 한 남자친구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의 일반 직장인이었습니다. 제 나이도 벌써 30이 넘었으니 남자친구 부모님 쪽에서 결혼을 많이 서두르는 입장인 건 저도 이해해요. 거기다 제 신랑이 될 뻔한 그 사람도 하루빨리 같이 살았으면 하는 눈치였고요. 사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주위에서 하라고 한다 해서 결혼을 결심할 만큼 제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동안 사귀면서 지켜봐온 남자친구의 모습들을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충분히 평생 함께할 만한 사람이라 판단했고 시간을 더 끄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물론 남자친구가 무결점의 완벽한 신랑감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저한테 잘하고 다정한 남자였지만 유독 남자친구 어머니, 제가 만약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시어머니가 되셨겠죠. 아무튼 남자친구 아버지와 일찍 사별하시고 2명의 자식들을 혼자 키워오신 예비 시어머니께서 남자친구 길을 죽이는 건 물론이고 조금 지나치게 컨트롤을 하시더라고요. 세심하고 다정한 성격은 좋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남자다움이나 밀고 나가는 추진력 같은 건 부족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단점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저한테만큼은 정말 잘하는 남자였고 학벌이나 직장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연애도 그렇게 길게 했던 거고요. 거기다 제가 성격이 좀 센 편인데 그런 저를 잘 받아주는 점도 제가 결혼을 결심하는데 한몫했을 거예요. 거기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실제로 만나보시더니 인물이며 사람 됨됨이가 괜찮다고 하셨고요. 거기다 저도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과 몇 번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남자친구에게 조금 강압적이긴 하시지만 또 그런 분이 은근히 속정이 깊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엄격하게 키우셨으니까 남자친구가 새길로 빠지지 않고 잘 자랐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왕 결혼하기로 한 거 오히려 좋은 쪽만 보려고 노력했던 거죠. 이윽고 양가 상견례를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조율했습니다. 원래 결혼 준비라는 게 돈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다행히 남자친구 집이나 저희 집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은 아니라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나 남자친구 둘 다 모아놓은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양가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돈으로 신혼집을 구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더라고요. 정확하게 반반 결혼까지는 아니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대략적인 건 모두 결정을 지었어요. 혼수는 신혼집을 정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날짜까지 정했으니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결혼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나 남자친구도 이제 이렇게 결혼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제 손으로 결혼을 뒤집어 엎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사건의 발단은 바로 남자친구 누나의 집들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편의상 예비신우라고 부를게요. 암튼 예비신우는 3년 전에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친구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인 사람이 바로 예비신우였어요. 듣기로는 예비신우랑 남자친구랑 꽤나 차별을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이유야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들, 딸 차별을 하신 거죠. 뭐 그거야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예비 신혼애가 이제 드디어 새로 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다며 집들이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결혼 전이긴 하지만 날짜까지 잡아놨으니 꼭 좀 오라는 남자친구의 말에 1초의 고민도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때 딱 한 번 만난 게 전부라고는 해도 당시 예비 신우의 첫인상이 참 좋았거든요. 예비 시어머니와는 달리 상대를 배려해서 말을 하려는 게 보이는 사람이라 결혼하고도 잘 지내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가서 축하를 해줘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얄궂게도 그때쯤 저희 회사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참고로 제가 하는 일은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리크 테스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압이나 공기압을 통해서 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 주 업무거든요. 각종 파이프나 탱크류 같이 높은 압력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야 하는 거라 솔직히 제법 위험직군에 속합니다. 물론 그만큼 보수도 세고요. 직원 10명 중 9이 남자일 만큼 여자들이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업계이기도 해요. 거기다 업무 환경 자체도 그때그때마다 다른 게 별탈 없이 테스트가 진행이 되면 그렇게 꿀보직일 수가 없지요. 사무실에 대부분 앉아서 차트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반면에 리크라도 나게 되면 테스트 통과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가할 때는 엄청 한가하지만 한 번 비상이 걸리면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비상체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예비 신호 집들이 초대 날짜를 며칠 앞두고 당시 테스트하고 있던 탱크들이 대량으로 리크가 발생을 한 거예요. 당연히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리크 원인을 찾기 위해 전부 달라붙었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남자들이라 은근히 저를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라도 제 입장에서는 꽤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 여자라서 특별 대우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상황 설명을 하면서 이번 집들이에는 못 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일단은 자기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대신에 웬만하면 참석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대요. 한껏 풀죽은 남자친구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라고요. 회사 일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 될 사람인데 내 자존심만 세우는 게 옳은 걸까 싶어 고민이 되는 겁니다. 다행히 집들이 날짜 전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참석은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집들이 당일까지 문제 해결이 안 되었지만 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조금 다른 직원들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했네요. 다들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만 쏙 빠져나오는 게 솔직히 눈치가 많이 보이긴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입으로 약속을 했으니 좋은 마음으로 다녀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안 그래도 조금 늦게 출발한 데다가 중간에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오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더라고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자친구가 보내준 주소도 맞지 않길래 전화를 했더니 또 안 받는 겁니다.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 기다렸어요. 겨우 연락이 다 예비 신우집에 도착할 수 있었네요. 중간에 이러저러 장애물만 없었어도 어떻게 겨우 식사 시간에는 맞출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했을 텐데 안으로 들어가니 식사는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이더군요. 저도 곧장 출발하느라 식사를 하지 않아 배가 고프긴 했지만 오히려 먼저 식사를 끝낸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안심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안 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엄청나게 부담이 되었을 테니까요. 아무튼 예비 신우는 그날 처음 보게 된 건데 역시나 인상도 좋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참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남자친구 어머니조차 오느라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늦게 왔다고 은근히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이왕 오기로 했으면 시간을 좀 지키지 그랬냐고 하면서 우선 왜 늦었는지 이유조차 물어보지 않았네요. 그나마 저한테 배는 안 고프냐고 물어봐준 사람도 예비 신우뿐이었죠. 저는 밥은 안 먹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대답을 하려는데 그때 어머님이 말을 틱틱거리시면서 우리들은 다 먹었는데 밥도 안 챙겨 먹고 왔냐 그러시는 겁니다. 예비 신우가 저 생각해서 따로 덜어놨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어머님 말에 빈정이 상하기도 했고 저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속없이 밥 먹기는 싫어서 끝까지 괜찮다고 안 먹었습니다. 사실 평소에 남자친구 휘어잡으시는 거 보고 여장부 스타일이구나 느끼긴 했지만 그동안 결혼 이야기 오고 가면서 몇 번씩 따로 만날 때마다 남자친구가 그랬어요. 겉으로만 그러신 거지 실제로는 정 많고 좋은 분이라고요. 근데 막상 저렇게 쌀쌀맞은 모습을 보니 내가 뭘 크게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역시 자식한테 하는 거랑 며느리한테 하는 거랑은 다른 건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작도 안 한 거였어요. 자리에 앉으려는 저를 보자 자기가 먹은 빈 그릇들을 앞으로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정리를 하랍니다. 아니 정말로 백번양보해서 제가 벌써 결혼의 며느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쳐도 이게 제 집들이를 하는 게 아니고 신우집 집들이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먹지도 않은 밥상 정리를 시키는 게 무슨 경우인가요? 얼토당토하는 소리에 기분이 나빠진 제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나 봐요. 막말로 거기서 시간이 조금만 더 흘렀다면 제 입에서 좋은 소리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비 신우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뭘 상까지 치우냐고 하면서 준비한 안주도 없으니까 그냥 술상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앉으라고 하더니 저 먹으라고 따로 덜어놓은 음식들을 챙겨다 주는데 별거 아닌 마음 씀씀이지만 당시에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네요. 아마 예비 신호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자리박차고 뛰쳐나갔을 겁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제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엄마 눈치만 보면서 아주 모가지가 TV 쪽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기 엄마한테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자기들이 먹은 뒤치다꺼리를 하라는 말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과 한바탕 할 뻔한 게 유야무야 되고 집들이 2차로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빈속에 술 마시는 걸 워낙 안 좋아하는지라 몇 번의 권유해도 술은 마시지 않았어요. 그럴 기분도 아니었고요. 차 끌고 왔다는 핑계로 그냥 어색하게 앉아 있는데 참 죽을 맛이대요. 꿔다 놓은 보리자루가 따로 업었네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다 돼갔고 자꾸만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제 모습을 본 예비 신우가 너무 늦기 전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제 걱정을 해주는 게 남자친구가 아닌 예비 신우였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내일 출근도 안 하는데 뭘 벌써 가냐고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는 겁니다. 이미 술이 취했는지 혀까지 꼬인 소리로 말이죠. 당장이라도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거 겨우 참았네요. 그렇게 어영부영 30분쯤 흘렀을까. 남자친구는 이미 비몽사몽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길래 저는 부모님께서 걱정하신다고 이제 그만 가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남자친구를 어떻게 반죽여 놓을까 그 생각만 하면서 말이에요. 솔직히 아무리 제가 늦게 왔어도 이 시간까지 자리를 지켰으면 충분히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그날 모임의 주인공인 예비신우도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도 힘들게 찾아와 준 저한테 고맙다고 했고 말이죠.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생각이 달랐나 봅니다. 저한테 가기는 어딜 가냐고 집에 갈 거면 뒷정리랑 설거지까지 싹 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던지 아무튼 간에 정리는 확실하게 내놓으랍니다. 진짜 살면서 제가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네요.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어디서 잔단 말이며 자기들이 신나게 먹을 때는 언제고 그걸 왜 제가 정리해야 한단 말입니까? 단지 며느리 될 사람이라서? 예비 신우도 그 말이 어이가 없었는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제 편을 들어주는데 어머님은 서열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가 손아랫 사람이니까 뒷정리까지 해야 하는 게 맞답니다. 거기다 미리 와서 음식하는 거 도와줘도 모자를 판에 늦게 온 게 너무 괘씸하다네요. 그제서야 어머님이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시대갈기를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실제로 혼자 막 화를 내면서 벌써부터 시대 거려운 것도 모르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한다면서 자기가 다 늙어서 상전 모시고 살일 있냐고. 지금 버릇을 확실하게 들여놔야지 안 그러면 시어미가 며느리 모시고 사는 꼴이 되겠답니다. 그러면서 예비 신우한테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냐 따지시더라고요. 사실 남의 집 집들이에 가서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비 신우한테 그 점은 미안하다 생각하고요. 하지만 내가 이딴 대접받으려고 그 힘든 과정을 거쳐 여기 왔나 싶은 게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 병들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우와 그 남편에게 먼저 미안하다 사과부터 했습니다. 나도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보다시피 이걸 참을 여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예비 신우도 자기 엄마한테 지쳤다며 할 말 있으면 하랍니다. 오히려 자기가 면목이 없다면서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졸고 있는 남자친구 뺨을 날려버렸어요. 깜짝 놀라 공중 일어난 남자친구를 향해 불쌍한 표정으로 나를 여기 부른 게 고작 이딴 꼴을 보여주려 한 거였냐 따졌죠. 세상에 어느 정신 빠진 여자가 결혼 전부터 이런 대접을 당하고도 결혼을 하겠냐고.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저 아줌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으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한테도 한 소리 했어요. 당신 아들 결혼 뒤엎은 건 내가 아니라 아줌마 당신이라고요. 왜 아들 혼삿길 망쳐놓으니까 기분 좋냐. 앞으로 또 아들놈이 여자 데리고 오면 그때도 똑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100% 당신 아들 평생 옆에 끼고 살 수 있다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 아줌마 머리채라도 잡아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나마 예비 신우 때문에 겨우 참고 나와버렸네요.
뒤늦게 저를 부르며 따라 나오려고 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뒤지고 싶으면 따라 나와보라 했습니다. 지금 네 꼬라지를 보라고.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와이프 될 사람 하나 못 지켜서 파혼당하는 지금 상황을 평생 후회하면서 살라고 말하곤 전 거기서 나와버렸네요. 다음 날이 돼서 죽어라 전하며 문자를 보내는 남자친구에게 니네 누나 발가락에 때만큼이라도 배우라고 말했어요. 아니면 평생 니네 엄마 눈치 보며 살던지 네 주제에 무슨 결혼이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던 돌이 들어가던 너같이 찌질한 놈 다시 볼 일은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마주치지 말고 살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 발목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앞으로 자기가 잘하겠다고 하는데 애초에 네가 중간에서 역할만 잘했어도 파혼당할 일은 없었을 텐데 어찌 보면 니네 엄마보다 네 잘못이 더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니네 엄마 원망할 시간에 거울 보고 네 자신부터 원망해라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곤 다신 받지 않았죠. 있을 때 잘해야지. 다 늦어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진짜 신기한 건 그딴 엄마 밑에서 자란 예비 신우가 그나마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남자친구만 아들이라고 끼고 산 모양인데 진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죠. 사람으로 키운 게 아니라 쓰레기로 키운 거잖아요. 물론 그런 쓰레기랑 결혼하려고 했던 과거의 제 자신도 욕먹어 마땅하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탈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비용을 지불하긴 했지만 그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버리고 유턴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려고요. 그럼 제 파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